어머니, 전 지연이를 정말 사랑해요. 평생 잘 모실게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우리 지연이가 복이 많구나. 그 남자는 같은 시각 다른 여성의 통장에서 2천만 원을 인출하고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외곽 낡은 기와지붕이 정겨운 단독주택 한 채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마당 한쪽에 심어진 감나무 가지 사이로 스며들면 70대 할머니 이분이는 늘 그랬듯 황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곤 했죠. 황구야, 밥 먹자. 분이의 부름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오는 황구는 이미 10년 넘게 이 집의 든든한 식구였습니다. 중간 크기의 누런 털을 가진 이 개는 동네에서도 유명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나가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할 정도로 사람을 잘 따랐거든요. 저 개는 정말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 동네 어르신들도 황구를 보면 의뢰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황구는 분이의 말투만 들어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렸어요. 산책을 나가자 하면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고 장 보러 가자 하면 집을 지키겠다는 듯 마당 한 구석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분이는 마당에서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대문 앞에 자동차 한 대가 섰어요. 서울 번호판을 단 깨끗한 승용차였습니다. 어머, 지연이구나. 차에서 내린 건 분이의 딸 지연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지연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1년에 몇 번 안동에 내려와 어머니 안부를 확인하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연이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차 반대편 문이 열리면서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말끔한 외모에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모습이 첫 인상부터 좋아 보였어요. 엄마, 저 왔어요. 지연이 남자의 팔짱을 끼며 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황구는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늘 손님이 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던 황구가 이상하게 몸을 낮추더니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황구야, 왜 그래? 분이가 당황해서 황구를 달래려 했지만 황구는 계속해서 남자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 황구의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엄마, 이 사람이 제 남자친구 이동현이에요. 곧 결혼하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지연의 소개에 이동현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이동현입니다. 지연이가 항상 어머니 이야기를 해서 꼭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황구는 여전히 그를 보며 낮게 지저댔어요. 털까지 곤두세우며 완전히 경계 모드였습니다. 어머, 황구가 왜 이러지? 평소엔 이런 애가 아닌데. 분이는 황구의 목줄을 잡으며 미안해했습니다. 황구는 보통 누구에게든 친근하게 다가가는 성격이었거든요. 특히 손님이 오면 관심을 보이며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이번엔 정반대였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개들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이동현은 웃으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황구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걸 눈치챈 건 황구뿐이었을까요? 엄마, 황구가 좀 이상하네요. 평소에 이러지 않았는데. 지연이도 황구의 행동을 신기해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황구를 봐온 지연으로서는 이런 모습이 생소했어요. 그날 저녁 분이는 손님 접대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라니, 게다가 결혼까지 생각한다니 소홀히 할 수 없었죠. 이동현은 식사 내내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어요. 어머니 건강은 어떠신지, 혼자 사시느라 불편한 건 없는지 세심하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혈압약은 꼬박꼬박 드시고 계신 거죠? 그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먹고 있어. 다행입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분이도 점점 이동현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황구가 계속해서 안절부절 못하며 이동현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지연과 이동현은 근처 펜션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어요. 내일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더 이야기할 시간을 갖겠다며 말이죠.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뵐게요, 어머니. 이동현이 인사를 하며 차로 향할 때 황구는 여전히 그를 따라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분이는 황구의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어야 했어요. 손님들이 떠나고 나서야 분이는 황구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금세 잠들었을 황구가 이상하게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황구야,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분이가 황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어봤지만 황구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분이는 잠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황구의 이상한 행동 때문이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깨름칙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동현은 분명 좋은 사람 같았는데 왜 황구는 그렇게 경계했을까요? 설마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니겠지? 분이는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이 결코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며칠 후에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연과 이동현이 서울로 돌아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분이는 이상하게 몸이 좋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평소에 잘 기억하던 것들이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뭐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약통을 들여다보며 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혈압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렸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그런 일이 종종 있긴 했지만 요즘 들어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황구야, 내가 늙었나 보다. 병원에 가서 약을 바꿔야 하나? 황구는 분이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어요. 지연과 이동현이 다녀간 후로 황구의 행동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마당을 뛰어다니며 활발하던 황구가 분이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거든요. 특히 밤이 되면 황구는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대문 쪽을 자꾸만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처음엔 길고양이나 족제비 때문인 줄 알았는데 며칠째 계속되니까 이상했습니다. 황구야, 뭐가 있는 거야? 왜 자꾸 저쪽을 보니? 분이가 황구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봤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황구는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분이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 소리도 아니고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누가 있나? 분이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을 내다봤어요. 그런데 깜깜한 거실에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약간 새어나오는 걸 보니 누군가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 지금 뭐 하세요? 분이가 전등을 켜자 그 그림자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동현이었어요. 그는 당황한 기색 없이 피식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아, 장모님. 깜짝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어떻게 여기에? 문은 어떻게 열고 들어왔어요? 지연이가 열쇠를 하나 맡겨뒀거든요. 장모님 혈압약이 떨어질까봐 확인해 보러 왔어요. 이동현은 태연하게 설명했지만 분이는 뭔가 이상했어요. 지연이 열쇠를 맡겼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한밤중에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게 정상적인 일일까요? 그럼 미리 연락을 하시죠. 갑자기 들어오시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게요. 다음부턴 꼭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장모님,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이동현은 분이의 약통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등이 차례대로 정리되어 있는 약통이었습니다. 네, 빠뜨리지 않고 먹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이 약들은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가끔 확인해 드릴게요. 그 순간 황구가 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이동현을 보자마자 황구는 또다시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털이 곤두서며 완전히 공격 자세를 취했어요. 황구야, 안 돼. 분이가 황구를 말렸지만 황구는 이동현 앞을 가로막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치 분이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참 신기하네요. 걔가 저를 그렇게 경계하다니. 아마 제 냄새가 낯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동현은 웃으며 말했지만 황구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 황구는 더욱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너무 늦었네요. 이동현은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그가 나간 후에도 황구는 한동안 대문 쪽을 보며 지저댔습니다. 황구야, 왜 그래? 왜 자꾸 그 사람을 싫어하니? 분이는 황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황구는 평생 그렇게 사람을 경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는 성격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분이는 더욱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이동현이 한밤중에 나타난 것도 이상했고 지연이 열쇠를 맡겼다는 말도 석연치 않았어요. 무엇보다 황구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분이는 자꾸만 의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자신을 탓했어요. 딸의 남자친구를 의심한다는 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황구의 행동은 분명 평소와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 분이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지연아, 너 혹시 동현 씨한테 우리 집 열쇠 줬니? 열쇠요? 아니에요, 엄마. 왜요? 어젯밤에 그 사람이 집에 있더라고. 내가 열쇠를 맡겼다고 하던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의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럴 리 없는데요. 제가 열쇠를 준 적이 없어요. 혹시 엄마가 잘못 보신 건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 봐? 분명히 우리 집 거실에 있었어. 그럼
동현 오빠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아마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분이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지연도 모르는 일이라니, 그럼 이동현은 어떻게 집에 들어온 걸까요? 그날 밤에도 황구는 대문 쪽을 향해 계속 지저댔습니다. 분이는 황구 곁에 앉아 함께 밤을 지새웠어요.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황구야, 너는 뭘 알고 있는 거니?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황구는 분이의 손을 핥으며 낮게 울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 같았지만 분이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분이는 또다시 몸이 이상해졌어요. 어지러움이 더 심해지고 가끔 메스꺼움까지 느껴졌습니다. 약을 바꿔야 하나 싶어서 약통을 확인해 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이 약,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혈압약 몇 알이 평소보다 조금 더 하얀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도 나빠졌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황구만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위험이 이동현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약통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나이 들면서 눈도 침침해지고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이런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황구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황구는 분이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어요. 요즘 들어 황구는 분이를 한시도 혼자 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며칠 후 분이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지연이 주말에 혼자 내려온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지연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 동현 씨 말이야. 뭔가 수상하지 않니?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분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번에도 한밤중에 우리 집에 멋대로 들어왔잖아. 그것도 내가 열쇠를 안 줬는데 말이야. 엄마, 그건 오해였다고 했잖아요. 동현 오빠가 잘못 기억하신 거라고. 그럼 어떻게 들어온 거야? 문이 열려 있었나? 지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이동현에게 물어봤을 때도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저 착각이었다며 얼버무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황구 봐봐. 평생 저렇게 사람을 경계해 본 적이 없어. 황구가 왜 그럴 것 같아? 엄마, 또 황구 얘기예요? 걔가 뭘 안다고 그래요? 지연은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자꾸 이동현을 의심하는 게 불편했거든요. 동현 오빠는 나한테 정말 잘해줘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지연아. 엄마 직감으로는. 엄마, 제발 그만해요. 동현 오빠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어요. 지연은 화가 난 듯 자리를 떠났고 분이는 혼자 남아 황구만 바라봤습니다. 황구야, 엄마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건가? 황구는 분이의 손을 핥으며 낮게 울었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분이는 잠들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모든 게 의심스럽기만 했어요. 혹시 정말 자신이 나이 들어서 이상해진 건 아닐까요? 하지만 다음 날 분이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분이는 마을까지 나가서 작은 전자제품 가게를 찾았어요. 요즘은 작고 저렴한 카메라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아저씨, 집에 설치할 수 있는 작은 카메라 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들 찾으시네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시거든요. 가게 주인은 친절하게 여러 종류의 소형 카메라를 보여줬어요. 사용법도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걸로 주세요. 그리고 사용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분이는 작은 카메라 2대를 샀습니다. 하나는 거실에, 하나는 안방 문 앞에 설치하기로 했어요. 만약 정말 누군가 집에 무단 침입한다면 증거를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분이는 신중하게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두고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것도 가게 주인이 알려준 대로 따라했어요. 황구야, 이제 우리가 뭐가 이상한 건지 확인할 수 있어. 황구는 분이가 무언가 설치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좋은 일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카메라에는 분이와 황구의 일상만 기록될 뿐이었습니다. 분이는 가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확인해 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혹시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분이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으니까 자신이 너무 예민했던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황구는 여전히 밤만 되면 불안해했습니다. 대문 쪽을 보며 으르렁거리고 분이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어요. 황구야, 너는 뭘 느끼는 거니?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분이는 깜빡 잠이 들었는데 황구의 짖는 소리에 깨어났어요. 평소보다 더 크고 급박한 소리였습니다. 뭐야, 황구야? 분이는 얼른 스마트폰을 확인해 봤어요.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실 카메라에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누군가 집에 들어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가 너무 희미했어요. 다음 날 아침, 분이는 밤새 녹화된 영상을 차근차근 확인해 봤습니다. 대부분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새벽 2시쯤에 찍힌 영상에서 뭔가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어요. 이게 사람이야? 희미하긴 했지만 분명 사람의 모습 같았어요. 그런데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도도 애매하고 어둠 때문에 정확히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황구야, 내가 맞았구나. 정말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있었어. 황구는 분이 곁에 앉아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자신이 옳았다는 걸 인정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분이는 며칠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또 누군가 들어온다면 이번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정체를 명확히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꼭 잡고 말겠어. 분이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황구도 그런 분이를 지켜보며 든든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카메라를 설치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분이는 매일 아침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가끔씩 이상한 그림자가 포착되곤 했습니다. 황구야, 오늘은 뭔가 다른 게 찍혔을까? 황구는 분이 곁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함께 바라봤어요. 마치 자신도 범인을 찾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찍혔습니다. 새벽 2시경 거실 카메라에 선명한 인물이 나타났어요. 이번엔 각도도 좋았고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얼굴도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분이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어요. 화면 속 인물은 바로 이동현이었거든요. 그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와서 사방을 둘러본 후 분이의 약통이 있는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이동현은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이 집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손전등 불빛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도 정확히 필요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분이는 영상을 계속 지켜봤어요. 이동현은 약통을 열고 하나씩 약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다른 약을 꺼내어 바꿔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내 약을 바꾸고 있었구나. 그제서야 분이는 최근 들어 몸이 이상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지러움과 메스꺼움, 기억력 저하까지 모든 게 바뀐 약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을 바꾼 이동현은 이번엔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분이가 중요한 서류와 통장을 보관하는 작은 금고였습니다. 어떻게 비밀번호를... 놀랍게도 이동현은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망설임 없이 숫자를 누르더니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내어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언제부터 이런 짓을 했던 거야? 분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게다가 딸의 남자친구라니 지연이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영상 속에서 황구가 나타났어요. 이동현을 발견한 황구는 즉시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동현은 황구를 보며 차갑게 웃기만 했어요. 쉿, 조용히 해. 할머니 깨면 곤란하거든. 이동현이 황구에게 말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친절한 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어요. 황구는 계속해서 짖으려 했지만 이동현이 뭔가를 던지자 급히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현은 서둘러 금고를 닫고 약통도 원래 자리에 놓은 후 집을 빠져나갔어요. 황구야, 내가 날 지키려고 했구나. 분이는 황구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황구만이 이동현의 정체를 알아봤던 거예요. 사람의 직감보다 개의 본능이 더 정확했던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분이는 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이 영상을 보여준다면 지연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하지만 계속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선 분이는 바뀐 약부터 확인해 봤어요. 평소 먹던 혈압약과 비교해 보니 색깔과 모양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구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약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무서웠어요.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분이는 바뀐 약 몇 알을 따로 보관했습니다. 나중에 분석을 의뢰해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날 저녁 분이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영상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조심스럽게 떠보기로 했거든요. 지연아, 동현이 요즘 어때?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왜요? 그냥 궁금해서. 일은 뭘 하신다고 했지? 무역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해외 출장도 자주 가고. 무역회사라. 그럼 돈을 만질 기회가 많겠네. 분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엄마, 왜 자꾸 동현 오빠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분이는 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동현이 지연에게 어떤 사람인지, 정말 결혼할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황구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황구는 분이 곁에 앉아 고개를 기울였어요. 마치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다음 날 분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딸에게는 영상의 일부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부분은 빼고 말이죠.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분이는 이동현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이번엔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싶었거든요. 카메라 영상도 좋지만 직접 보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분이는 잠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황구도 함께 대문 쪽을 바라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이제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꼭 잡고 말겠어. 황구야, 우리 힘내자. 황구는 분이의 손을 핥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만의 작전이 시작된 거죠. 이틀을 더 기다린 후 분이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딸에게 알려야 할 때가 온 거죠. 하지만 영상을 다 보여주기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선 일부분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지연아, 엄마한테 와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요, 엄마?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면서 전화로는 말할 수 없어. 직접 와서 봐야 할 게 있거든. 지연은 어머니의 심각한 목소리에 불안해졌어요. 다음 날 바로 안동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이동현 없이 혼자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분이는 지연을 거실로 데려가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미리 편집해둔 영상이 있었어요. 이동현이 집에 무단 침입하는 장면만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지연아, 너한텐 다 안 보여주겠지만 내가 봐야 할 게 있어. 뭔데요? 분이가 영상을 재생하자 화면에 이동현이 나타났어요. 한밤중에 조용히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동현 오빠예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영상 속 이동현은 분명 평소에 그와 달라 보였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동현 오빠는 나한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믿기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동현이 한밤중에 무단 침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연아,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언제부터 이런 일이? 한 달 전부터야.
너희가 처음 왔을 때부터 황구가 이상하게 굴었잖아. 지연은 황구를 바라봤어요. 황구는 조용히 앉아서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옳았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았어요. 황구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걔는 사람보다 직감이 정확해. 황구가 처음부터 경계했던 거야. 분이는 지연에게 최근에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한밤중에 나타났던 일, 몸이 이상해진 것, 그리고 황구의 행동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 말을 믿지 않았어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계속 의심을 표했을 때 오히려 화를 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괜찮아, 지연아. 엄마도 처음엔 확신할 수 없었어. 그런데 동현 오빠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분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약을 바꾼 일과 금고를 열어본 일까지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딸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아, 더 심각한 일이 있어. 분이는 나머지 영상도 보여줬어요. 이동현이 약을 바꾸고 금고를 여는 장면까지 말이죠. 지연은 영상을 보면서 점점 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약을 바꿨다고요? 그럼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셨던 게, 그래, 다 그 때문이었어. 그리고 통장까지. 어떻게 비밀번호를. 지연은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엄마, 혹시 비밀번호가 생신이에요? 어떻게 알았니? 제가 동현 오빠한테 엄마 생신을 말해줬어요. 어머니 날에 선물을 준비한다면서.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이동현은 지연을 통해 분이의 개인정보를 얻었던 거죠. 생신뿐만 아니라 혈압약을 먹는다는 것, 혼자 산다는 것, 모든 정보를 말이에요.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사랑한다는 말에 속아서. 지연은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나쁜 거지. 그 순간 황구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대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긴장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뭐야, 황구야. 분이와 지연이 황구를 따라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대문 앞에 자동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이동현의 차였어요. 어떻게 오늘 온다는 말을 안 했는데. 지연은 당황했어요. 이동현에게 안동에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나타난 걸까요? 지연아, 혹시 내 폰의 위치 추적. 설마요. 하지만 지연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요즘 커플들이 서로 위치를 공유하는 일이 흔하니까요. 혹시 자신도 모르게 위치가 노출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동현은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집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분이와 지연은 이제 그 웃음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동현 오빠. 어떻게 여기에. 지연이가 어머니 댁에 왔다길래 인사드리러 왔어요. 깜짝 놀라셨죠? 이동현은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분이는 그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계산적이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여기 온다는 걸? 지연이가 말해줬잖아. 기억 안 나? 지연은 분명히 말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동현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분이가 마지못해 말했지만 황구는 계속해서 이동현을 향해 으르렁거렸어요. 이번엔 더욱 격렬하게 말이죠. 황구가 오늘따라 더 심하네요. 이동현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거실에 앉은 이동현은 평소처럼 친절한 척했지만 분이와 지연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동현은 무엇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 아닐까요? 황구만이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죠. 거실의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이동현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분이와 지연은 이미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황구는 계속해서 이동현 주변을 맴돌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은 어떠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이동현의 질문에 분이는 소름이 돋았어요. 바로 그 약을 바꿔치기 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 말이에요. 네, 잘 먹고 있어요. 분이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아직 섣불리 들키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황구가 오늘따라 더 신경질적이네요. 혹시 아픈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황구는 괜찮아요. 지연이 서둘러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걸 감추려 했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이동현은 지연의 변화를 눈치챈 듯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평소 같으면 자신에게 달라붙곤 했던 지연이 오늘은 거리를 두고 있었거든요. 지연아, 뭔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그래. 그럼 일찍 쉬는 게 좋겠네. 이동현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근처 펜션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서울로 올라갈게요. 어머니, 오늘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현이 일어서자 황구는 더욱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를 보내면 안 된다는 듯이 말이죠. 황구야, 조용히 해. 지연이 황구를 달랬지만 황구는 여전히 이동현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고 갈게요. 이동현이 나간 후 분이와 지연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죠? 우선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분이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망설였어요. 엄마, 혹시 우리가 오해한 건 아닐까요? 지연아, 영상을 봤잖니. 그게 오해야? 그렇긴 하지만 동현 오빠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지연은 아직도 믿기 힘들어했어요. 그동안 자신에게 보여준 이동현의 모습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지연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그 사람은 우리를 속였어. 그때 황구가 갑자기 마당으로 뛰어나가더니 대문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급박하고 경고하는 듯한 짖음이었습니다. 뭐지? 분이와 지연이 창문으로 다가가 보니 이동현의 차가 아직 떠나지 않고 골목 어귀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이동현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안 가고 있는 거죠? 뭔가 수상해. 분이는 불안해졌어요. 이동현이 진짜 펜션에 갈 생각이었다면
벌써 떠났어야 했거든요.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되었을 때 이동현의 차가 드디어 사라졌어요. 하지만 분이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오늘 밤 잠들면 안 될 것 같아. 왜요? 그 사람이 다시 올 것 같아. 뭔가 이상하잖아. 분이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황구도 계속해서 불안해하며 잠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쯤 황구가 갑자기 거실 창문 쪽으로 달려가더니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저기, 지연이 가리킨 곳을 보니 거실 창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어요. 이동현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분이는 얼른 스마트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요? 지금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오고 있어요. 경북 안동시. 전화를 거는 동안 이동현은 이미 거실 안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분이와 지연이 깨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어머, 왜 안 주무세요? 이동현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들통이 난 상황이었어요. 당신이 왜 우리 집 창문으로 들어와요? 분이가 당당하게 물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 그게 문이 잠겨 있길래.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동현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평소의 친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위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고를 했다고요? 네, 당신이 뭘 하려는지 다 알고 있어요. 분이는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우리 집에 무단 침입하고 내 약을 바꾸고 금고를 열어본 것도 다 녹화되어 있어요. 이동현은 이제 가면을 벗어던진 듯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아, 그런 게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당신이 뭘 하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끝이에요. 그 순간 황구가 이동현 앞을 가로막으며 크게 짖었어요. 완전히 공격 자세를 취하며 분이와 지연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이게가 정말 거슬리네. 이동현이 황구를 향해 다가서려 하자 황구는 더욱 격렬하게 짖어댔어요. 이동현도 황구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동현 오빠, 그만해요. 이미 끝났어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모습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끝났다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동현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과연 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차가 빠르게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와요. 이동현은 당황하며 창문 쪽으로 향했어요. 도망치려는 거였죠. 하지만 황구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비켜! 이동현이 황구를 밀치려 하자 황구는 그의 다리를 물었어요. 이동현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아! 그 사이 경찰차가 집 앞에 도착했어요.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저예요.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무단 침입했어요. 분이가 이동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동현은 황구에게 물린 다리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황구야, 고맙다. 분이는 황구를 끌어안았어요. 황구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마침내 왔습니다. 경찰관들이 이동현을 체포하는 동안 분이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영상들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무단 침입, 약물 바꿔치기, 금고 털이까지 모든 범죄 행위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영상들이 언제부터 촬영된 건가요? 일주일 전부터요. 뭔가 이상해서 카메라를 설치했거든요. 경찰관은 영상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용의자 신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이동현은 마지못해 신분증을 꺼냈어요. 하지만 경찰관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있나요? 분이가 물었어요. 이 사람 전과자네요. 그것도 여러 차례. 경찰관이 무전기로 신원 조회를 의뢰하자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사기죄 3회, 혼인빙자, 금품 편취 2회, 그리고 고령자 대상 보이스피싱 공범 경력까지 있네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전과자였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지연 씨,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접근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을 노리죠. 경찰관의 설명에 지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알고 아마 사전 조사를 했을 겁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 재산 상황, 가족 관계까지 모든 걸 파악하고 접근했을 거예요. 이동현은 계속 묵묵부답이었어요. 하지만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분이 할머니시죠? 어제 체포된 이동현에 대한 추가 수사 결과를 알려드리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사람 생각보다 훨씬 큰 범죄를 저질렀네요. 다른 피해자들도 여러 명 있어요. 경찰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동현은 지연 외에도 여러 명의 중년 여성들과 동시에 만나고 있었다고 했어요.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해서 돈을 빼돌리거나 재산을 노렸다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할머니 경우가 가장 치밀했어요. 딸을 통해 개인정보를 얻고 장기간에 걸쳐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럼 지연이는 피해자입니다. 이용당한 거죠. 분이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딸도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자신이 위험에 빠진 이유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드시던 바뀐 약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약이었어요?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었어요. 계속 드시면 의식이 흐릿해지고 판단력이 떨어졌을 겁니다. 분이는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계속 그 약을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할머니를 무력화시킨 다음 재산을 모두 빼돌릴 계획이었을 거예요. 최악의 경우. 경찰관은 말을 잇지 않았지만 분이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황구가 날 구해준 거네요. 네, 걔가 없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며칠 후 분이는 이동현과 마지막으로 면회를 했어요. 지연도 함께 갔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짓을 했어요? 분이가 물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이동현은 이제 모든 걸 포기한 듯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지연이에 대한 감정도 다 거짓이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나중엔 조금은 진심이었을지도.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슬퍼했어요.
조금이라도 진심이었다면 왜 어머니에게 해를 끼치려 했을까요? 너 내가 들춰낸 게 뭔 줄은 아냐? 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황구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바로 눈치챘어. 걔는 사람을 속일 수 없거든. 이동현은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자조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지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연아, 미안해. 정말로. 이동현의 사과에도 지연은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감정이 식어버렸거든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담당 경찰관이 추가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피해자들도 신고하기 시작했어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법의 피해자가 10명도 넘어요. 그럼 다른 분들도 구해진 거네요.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용기 내서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지연아, 너도 피해자야. 자책하지 마. 하지만 너 혼자 이런 사람을 알아볼 수는 없었어. 이런 사람들은 워낙 교묘하니까. 분이는 딸을 위로했어요. 지연도 충분히 상처받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황구가 있었다는 거야. 집에 도착하자 황구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줬어요. 분이는 황구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황구야,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황구는 분이의 손을 핥으며 기뻐했어요. 위험이 모두 지나갔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내려올게요. 그래, 그럼 좋지. 분이와 지연, 그리고 황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더욱 끈끈해진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진짜 영웅은 황구였어요. 사람들이 속았을 때도 황구만은 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동현이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안동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당분간 어머니를 돌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 황구 산책시키기 딱 좋은 날씨야. 분이와 지연, 그리고 황구는 마을 뒷산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예전처럼 평온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황구는 산책길에서도 분이와 지연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멀리 뛰어나가지 않고 항상 두 사람을 지키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황구가 정말 의젓해졌어요. 그러게, 우리 황구가 어른이 됐나 봐. 분이가 황구의 머리를 쓰다듬자 황구는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며칠 후 담당 경찰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이동현 재판 날짜가 정해졌어요.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언제인가요?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제공해 주신 영상 덕분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것 같아요. 재판 당일 분이와 지연은 법정에 출석했어요. 이동현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의 말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증인 이분희 씨,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증인석에 섰어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이 무단 침입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저희 황구가 계속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으르렁거리더니 밤만 되면 불안해했거든요. 그게 행동 때문에 의심하게 되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황구는 평생 그런 적이 없었어요. 누구에게든 친근했는데 그 사람만 유독 경계했습니다. 판사도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신 거군요. 네, 황구가 계속 이상하게 굴어서 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분이의 증언이 끝나고 영상 증거들이 법정에서 재생되었습니다. 이동현이 무단 침입하고 약을 바꾸는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났어요. 피고인, 이 영상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이동현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재판 결과 이동현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피해 사례들도 함께 고려되어 중형이 내려진 거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검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한 분들을 많이 구할 수 있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구 덕분이에요.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황구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황구가 우리 가족의 영웅이네요. 그러게, 우리 황구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랐어. 집에 도착하자 황구가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마치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황구야, 우리가 이겼어. 나쁜 사람이 벌받았다. 황구는 분이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꼬리를 크게 흔들었어요. 그날 저녁 세 식구는 마당에 앉아 담소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안전해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어. 황구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서 고개를 기울이며 들어주고 있었어요. 정말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황구는 어떻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걸 알았을까요? 걔는 후각이 발달해서 사람의 감정이나 의도를 냄새로 알 수 있다고 하더라. 아마 그 사람에게서 위험한 냄새가 났을 거야. 신기해요. 사람보다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분이는 황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사람들은 외모나 말로 판단하지만 걔는 본능으로 진실을 꿰뚫어 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동네 어르신들이 분이 집을 찾아왔어요. 분이야, 우리도 신문에서 봤다. 참 고생 많았구나. 별거 아니에요. 황구 덕분에 해결된 일이에요. 그래도 용기가 대단해. 우리 같으면 무서워서 못했을 거야.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황구가 계속 신호를 보내니까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동네 할머니들은 황구를 보며 감탄했어요. 이게 정말 똑똑하구나. 사람보다 낫네. 맞아요. 앞으로는 황구 말 잘 들어야겠어요. 그 후로 황구는 동네에서도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게 그 똑똑한 개구나 하며 쳐다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황구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도 자만하지 않고 늘 분이와 지연을 지키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황구는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대문 앞에서 누군가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거든요. 황구야, 또 뭐야? 분이가 나가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말끔한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댁에서 강아지 분양하시나요?
남자는 친절하게 웃으며 물었지만 황구는 계속해서 경계 자세를 취했어요. 아니에요. 분양 안 해요. 분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황구의 반응을 보니 뭔가 수상했거든요. 그럼 실례했습니다. 남자가 돌아간 후 분이는 황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황구야, 또 나쁜 사람이었나? 내가 그러면 이제 바로 알겠어. 황구는 꼬리를 흔들며 분이의 손을 핥았어요. 마치 자신을 믿어줘서 고맙다는 듯이 말이죠. 담벼락에 앉아 황구와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분이는 중얼거렸어요. 사람 마음은 개도 아는데 사람은 왜 이리 눈이 어두울까?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그리고 분이는 속으로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고맙다 황구야. 너 아니었으면 나 지금쯤. 황구는 분이 곁에 바짝 붙어 앉아 함께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왔고 세 가족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황구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에 속았지만 황구만은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